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이렇게 두 스피커를 이렇게 바로 옆에 놓으니까 색감이 참 좋죠. 이 보컬의 어떤 시그너처이자 스테디셀러의 원천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컬 3대장이라고 했는데, 보컬 3대장의 각자 기준은 다르지만 소프라 넘버 3와 스칼라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이렇게 세 개를 자그마치 텔로스 1800으로 쫙 드라이브를, 너희들 얼마나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어,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본 시간이었잖아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스피커가 중요한데, 스피커가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는 스피커를 기반으로 해야 이 수많은 조합, 거기에 앰프, 플레이어, 심지어 케이블까지 수백, 수천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팩터를 뒀을 때 스피커가 일단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일을 마치는 거,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원하는 그런 품질의 스피커를 일단 찾아내는 게 나머지 시스템을 구성할 때 중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피커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올인한 이 스피커가 알아서 모든 소리를 다 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오류가 생겨요. 일단 내가 생각했던 그 스피커의 소리를 절반도 못 들을 수도 있는, 못 듣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스피커의 소리를 상당히 왜곡되게, 안 좋게도, 혹은 그 스피커의 원래 소리하고 다른 쪽으로도 그렇게 그 스피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과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디서 이렇게 고수를 따라 하다 보면, 고수는 이럴 수 있거든요. 스피커에 90%를 투자를 하고 앰프를 10%, 가격으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을 찾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수는 그 조합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일단 얘기 안 해요. 단지 내 소리 좋지 이렇게 해놓으면, 스피커에 90%의 돈을 들여도 되나 보다, 앰프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네, 아싸, 이러면서 스피커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으면 그런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앰프의 중요성을 스피커 가격보다 한 5배, 10배가 되는 그런 앰프로 들었을 때 스피커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렸던 거고, 오늘은 그 스피커와 앰프의 배합 있죠. 지금은 밸런스를, 스피커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말고 앰프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는, 심지어 앰프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되는, 앰프에 좀 더 예산의 비율이 높아져도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 스피커와 앰프의 예산 밸런스에 대한 그런 좋은 조합의 사례를 자그마치 조합이 4개, 스피커가 2개, 앰프가 2개, 2개의 스피커로 각 스피커에 2가지 앰프로 이렇게 물려보는, 그래서 앰프는 총 3종류가 되는데 한 앰프는 2 스피커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몇 대 몇으로 6대 4냐 7대 3이냐 5대 5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대략 감이 잡히시면 그때부터는 비로소 스스로 자기에 맞는 앰프와 스피커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같이 들어볼 출전한 선수들이 많이들 아시죠? 제 옆에 있는 스피커부터 보면 칸타 넘버 3, 칸타 시리즈의 플래그십이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스피커가 소프라 넘버 2, 그리고 앰프는 위쪽에 있는 게 네임의 뉴 클래식 200, 파워앰프 NAP250, 프리앰프 NAC222 222, 그리고 아래쪽 칸에 오른쪽에 있는 게 유니티 노바, 굉장히 롱런하고 보이는 모델이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게 유니티 노바 PE 파워 에디션이라고 해서 유니티 노바를 플랫폼으로 해서 한 수준 끌어올린, 이름 그대로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든 그런 앰프입니다. 자, 오늘도 스피커를 플랫폼으로 해서, 시스템의 플랫폼이라는 의미죠. 앰프를 이렇게 하면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음악을 들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 앰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임의 앰프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그마치 50년이 넘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가지를 쳐나간 사이에, 원래 그 메인스트림이었던 앰프들은 조금씩 출시의 시기가 좀 인터벌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냐면, 보컬이 네임을 인수했던 2011년이죠. 그때부터예요. 자사 스피커를 위한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보컬의 스타일이 네임에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 이런 게 보컬을 만나면서 생겼던 변화입니다. 그 사이에 클래식 앰프들, 원래 그 메인스트림 앰프들이 출시가 조금씩 더디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컬하고 합병을 하면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를 빵 터뜨려 놓고 클래식 앰프들은 잠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나서 출시됐던 게 바로 클래식 200과 300. 이걸 특별하게도 뉴 클래식이라고 불렀죠. 이 앰프들은 오래 기다리는 만큼 전 제품하고 이 시간 갭이 좀 큰 만큼 사실 꽤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며 생긴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다 내려와 있었던. 근데 이 네임 앰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클래식인지 라이프스타일인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구분도 잘 안 되고, 클래식 앰프가 이렇게 예전처럼 그 모든 제품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임의 뉴 클래식 200과 300은 역대 네임 앰프 중에 가장 진화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네임 앰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니티 시리즈 엄청나게 롱런을 했죠. 아톰, 스타, 노바. 출력과 인터페이스 폼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눠진 그 중에 플래그십인 노바가 역시 가장 인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제품을 플랫폼으로 해서 파워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파워 에디션은 D클래스 증폭 앰프고요. D클래스 증폭단을 장착하고도 출력이 원래 노바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임을 현재 대표하는 이 세 앰프로 한 스피커로 해도 대략 구분이 되겠지만, 스피커가 2개, 3개로 늘어나면 조금 더 확실해질 거 아니에요. 번거로워서 그렇지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음악을 들어볼 텐데 순서를 칸타 3, 칸타 넘버 3로 두 앰프, 하나는 노바 P이고 하나는 뉴 클래식 200, 이렇게 두 개 앰프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바꿔서 바로 위에 소프라 넘버 2로 이번엔 노바와 노바 P 이 두 가지 앰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네 가지나 나오죠. 모든 조합은 두 곡으로 그렇게 비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칸타에 쓰인 이 베릴륨도 상당히 수준 높은 트위터입니다. 지금 유토피아에 쓰인 IAL2보다 한 버전이 높은 거예요. IAL3를 씁니다. IAL2보다 더 비싼 유닛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유토피아 라인업의 IAL2보다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베릴륨 트위터라는 의미입니다. 여하튼 최신형 베릴륨을 쓰고 있는 칸타와 캐비넷의 울림을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낸, 하지만 트위터만은 개방을 시킨 소프라, 이 두 시리즈 차이는 그 부분에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특성들이 이 앰프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음악을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칸타 3를 들었던 노바 PE와 네임 뉴클래식 200, 이 둘의 또 차이가 극명하죠. 일단 노바 PE는 출력이 150W, 여기는 앰프 중에 지금 출력이 제일 높아요. 노바 PE의 어떤 기획 의도 자체가 이름을 파워 에디션이라고 지었듯이 일단 파워풀하게 만들었는데 음악과 스피커를 장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원래 클래식한 네임의 출력석인 AB 클래스로 동작하는 유니티 노바하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파워풀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네임 뉴클래식 200이 당연히 상위 모델이고 분리형이잖아요, 프리파워가. 근데 사운드는 이 두 앰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처음에 음악을 듣고 어느 게 더 좋냐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노바 PE 소리가 더 좋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악이 한 걸음 더 앞에, 시청자 바로 앞에까지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듯한 파워 핸들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워 핸들링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극이나 막 거친 느낌 없이 대단히 뽀드득거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150W 그리고 D클래스 증폭단, 그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을 썼어요. 브루노 푸제이가 설계한 그 D클래스 증폭 모듈이 참 여러 앰프들에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네임 앰프에 쓰이니까 네임의 소리로 스타일링이 돼 있어요. 제가 주로 듣는 음악들을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듣는 순간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음악을 명쾌하고 미묘한 데까지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놓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 앰프는 메인이든 서브든 상당히 좋아할 분이 많은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반면에 네임 뉴클래식 200, 만약에 네임 앰프를 모른 채로 이 두 제품을 들어봤다면, 특히 아직 오디오를 많이 안 들어본 분들이 들어봤다면 얘는 더 비싸고 바디가 두 개인데 왜 이 한 덩어리 얘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나는 이 한 덩어리인 노바 PE 소리가 더 좋은데, 이럴 분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뉴클래식 200 소리는 노바 PE보다 한 수준 높습니다. 노바 PE처럼 바로 앞에까지 다가와서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막 손짓부터 그리고 밝은 빛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임의 그 메인스트림 앰프 자체가 단정하고 사실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곡을 노바 PE랑 비교해보면 뉴클래식 200 쪽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음량도 작아진 것 같고 출력도 얘는 100W거든요. 노바 PE는 150W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가 좀 더 크죠, 노바 PE 쪽이. 그래서 뒤로 좀 물러나 있는 것 같은데 전 대역의 밸런스를 보면 역시 뉴클래식 200이 훨씬 수준이 높은 앰프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들었던 오미어 바비노 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런 곡을 들어보면 특히 이 곡은 이제 키리데 카나와가 부르는 곡인데 르네 플레밍도 있고 안나 네트랩코도 있고 저기 올라가면 마리아 칼라스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키리데 카나와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이 곡의 음성을 강조해서 지나치게 강요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 뒤에서 뭐 은은하게 들리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에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아주 온건하면서도 이 들릴 소리를 다 들리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뉴클래식 200하고 그게 콘셉트 자체도 딱 맞아떨어져요. 특히 높은 음에서 중역대를 지나서 살짝 낮은 음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부터 쭉 치고 올라올 때, 그 연결음을 들어보면 이럴 때 쓰는 말이 표정이 대단히 풍부하다. 어떤 앰프들은 고음하고 저음을 잘 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의 혼을 쏙 빼놔요. 예를 들면 락 음악이나 재즈 같은 걸 들을 때는 그렇게만 해서 아주 선명하고 뽀드득거리고 콘트라스트 강하고 이런 음을 들려주면 일단은 그런 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기가 쉬운데, 음악을 오래 들어보고 오디오를 여러 개 조합을 해보면 그거는 조금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소리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네임 뉴클래식 200은 절대로 그런 쪽으로 특정 대역을 강조하지 않고 전 대역이 고르게 나오는 밸런스를 잘 갖췄고, 그게 사실은 음악의 원본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는, 그래서 표정이 풍부하다는 말이 똑같이 유효한, 그래서 이런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가 대단히 호소력짙게 들려오는 거예요. 다이나믹한,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밀도감, 이런 건 노바 PE 쪽이 그 문자 그대로 강렬한 소리를 내주는데, 실제 음원에 가까운 소리와
전 대역을 고르게 내주는 그런 좀 더 수준 높은 재생은 역시 뉴클래식 200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크라프트베르크의 티타늄 같은 곡 있잖아요. 이 곡은 사실은 노바 P가 압승을 해야 되는 곡이에요. 높은 음과 아주 강렬한 금속음과 펀치력이 강한 그런 베이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역시 노바 P가 월등합니다. 그쪽은. 근데 이번에도 네임 뉴클래식 200의 소리는 노바 P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진 않는데, 아, 이 곡도 이런 전자악기로 고음하고 저음만 있는 줄 알았던 이 곡도 중역대가 있구나. 그 소리가 노바 P보다 훨씬 선명하게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원래 녹음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노바 P도 그렇게 고음하고 저음만 내는 그런 앰프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 뉴클래식 200 쪽이 훨씬 대역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하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조금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던 이 소프라2. 소프라2는 상위 포칼 유닛에 그 빠르고 가볍고 단단하고 빠르게 동작하는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그 다음에 뒤쪽을 개방시킨 트위터, IH, 이거마저 아주 밀폐형으로 만들었다면 왜 그렇게 안 만들었냐면, 인클로저도 좀 사이즈가 작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트위터까지도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얘는 이 소프라가 아니고 작은 유토피아라고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서로 특성을 나눠놓은 거예요. 유토피아랑 서로 구분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트위터입니다. IAHL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새로 만든 그런 트위터인데, 그래서 이 소프라2를 잘 들려주는 요령은 베이스를 역시 유토피아 라인업 등급으로 타이트하고 파워풀하게 드라이브를 잘해야 돼요. 소프라2를 그걸 못하면 왜곡이 생긴 펑퍼지만 이런 저음이 들려요. 소프라2를 그렇게 들으면 포칼의 이름으로 된 이 제품을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스피커는 사실 많습니다. 뭐 3는 더 그렇지만 소프라2로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는 상위 유토피아 시리즈의 아주 견고하고 정확한 울림을 극도로 억제한 그런 인클로저를 통해서 듣는 미드레인지와 저음의 울림, 아주 잘 통제된 그런 베이스를 듣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역시 앰프죠. 근데 이 소프라2를 들어본 유니티 노바나 유니티 노바 PE, 이번에도 등장하는 PE, 이 둘은 사실은 소프라2를 드라이브 하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유니티 노바는 네임의 클래식 출력단 구성인 AB 클래스고, 말씀드렸지만 노바 PE는 D 클래스 증폭단이에요. 출력이 똑같다고 해도 저음은 노바 PE 쪽이 훨씬 잘 내요. 단단하고 아주 빠르게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파워 핸들링이 가능한 게 노바 PE 쪽인데 출력이 2배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저는 조금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원래 이렇게 하면 노바는 사실은 이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네임이 절묘한 게 노바 P를 AB 클래스로 안 만들고 D 클래스 단으로 만든 거예요. 둘의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노바 P가 노바보다는 상위로 만든 제품인데 D 클래스 증폭단이기 때문에 서로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칸타를 들었던 뉴클래식 200과 노바 P의 관계처럼, 아까는 뉴클래식 200이 상위 제품이었지만 지금은 하위 제품인 AB 클래스의 소리, 그러니까 조금 더 출력은 낮지만 D 클래스 증폭단하고 다른 좀 더 표정이 풍부한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노바예요. 그래서 나는 소프라2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두 앰프 다 노바나 노바 PE나 둘 다 의미를 갖습니다. 유니티 노바의 출력이 80W인데 이 네임의 80W는 보통 2.5배로 계산을 해요. 실제로 노바의 드라이브는 대단히 뛰어났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앰프의 한 150W에서 200W 사이의 출력을 내는 그런 드라이브 파워를 갖고 있어서 한 10평 정도의 공간에서도 음악 듣는데 이 소프라2로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뭐 드라이브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느낌이 들리는 어느 음악을 들어도 결핍을 느낄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바 P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월등하거든요. 일단 스피커를 노바보다 훨씬 잘 휘어잡고 훨씬 파워풀하고 아까처럼 바로 앞에까지 다가서서 적극적으로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강렬하고 쉽게 어필하는 건 역시 노바 PE 쪽이에요. 특히 지금 들어본 음악 중에 크라프트베르크의 티타늄 같은 곡은 아까 칸타에서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볼륨을 조금 줄여서 들어야 될 정도로, 같은 공간이라면 그 정도로 대단히 박두해 오고, 특히 이 미드레인지 아래쪽, 중역 아래쪽은 뭐 이렇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소프라2를 아마 3도 굉장히 잘 올려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훌륭하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공간을 한 15평 혹은 그 이상도 심지어 그런 공간에서 소프라2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를 내는 앰프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노바P는 여기 있는 두 스피커보다 좀 더 큰 스피커를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드라이브 능력과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노바, 이제는 구형이고 노바P보다 출력이 반밖에 안 되는 AB 클래스. 뭔가 소리는 노바P가 훨씬 적극적이고 노바는 이제 좀 소극적으로 들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가 달라요. AB 클래스와 D 클래스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출력은 작지만 전 대역의 밸런스가 고르게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80W 출력이 P랑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출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었던 그 키리텍 하나와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들어보면 이 곡에서의 역시 사람의 목소리를 호소력짙게 들려주는 소리는 노바 P 쪽이 훨씬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사람의 목소리에 좀 더 가깝고 자연스러운 이 대역 연결이 되는 쪽은 노바 쪽입니다. 다만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은 노바 P를 고를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린 대로 쉽게 어필하니까. 자, 오늘 들어본 앰프와 스피커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전체 조합의 가격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조합을 거의 50대 50 혹은 6대 4 정도로 이런 예산을 배분을 해보면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스피커 앰프를 사는데 자, 스피커에 올인을 해요. 전체 예산의 90%를 스피커에 올인을 해서 2,500, 2,600만 원 그 이상 2,700만 원까지를 스피커에 써. 그리고 한 2, 300만 원짜리 앰프를 사는 이런 경우하고 지금처럼 네임 뉴클래식 200과 칸타 3를 구하면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요새 할인을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칸타 3도 원래 한 2천만 원 가까운 그 정도 가격을 했던 스피커예요. 근데 최근에 한 1,000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면 네임 뉴클래식은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이거는 3천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예산인데 앰프 쪽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은 이런 구성인데 아까 말한 2,700만 원을 스피커에 300만 원을 앰프에 투자한 그런 조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소리가 더 좋을 건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 답이 나오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스피커 앰프 예산 비율이라는 거는 스피커가 콘셉트이 정해졌으면 그 스피커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앰프를 고르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고 스피커를 300만 원짜리 사고 2,700만 원을 앰프에 들였다. 이건 또 굉장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300만 원짜리 스피커가 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피커가 굉장히 특이 성향을 갖지 않고 정격의 플랫폼을 가진 하지만 유닛과 이런 제작비들, 인클로저들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스피커라고 했다면 그러면 앰프에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쪽이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오디오 갤러리가 그런 스피커를 가지고 앰프를 자그마치 오디오 갤러리 역대 최고가 앰프 중에 하나인 그 FM 어쿠스틱 있죠. 그 앰프로 드라이브를 해서 오디오 쇼에 출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기괴한 쇼를 하려고 만든 조합이라기보다 FM 어쿠스틱이라는 앰프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지 스피커가 아주 대단히 좋지 않아도 이 앰프의 소리가 스피커를 이렇게 변신시킨다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이었던 이런 걸 보여주려는 오디오 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게 아주 어긋난 일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피커 앰프를 고를 때 예산 배분을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처럼 앰프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잘 모른 채 남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부으면 원래 그 스피커의 소리에 반을 듣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스피커를 굉장히 특이한 소리로 잘못 이해해서 그게 꽤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하튼 그래서 스피커와 앰프의 예산 배분 그리고 앰프의 중요성을 간과하시지 말라는 얘기로 이런 여러 조합을 해가면서 두 개의 스피커에 세 가지 앰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앰프가 가격이 대단히 높아서 앰프가 싼데도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양쪽이 다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앰프 자체는 지금도 D 클래스와 AB 클래스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특성으로 음악을 어떻게 들려주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 음악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앰프를 중심으로 스피커도 고를 수 있고 예산 배분도 의미 있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스피커에 올인을 한번 해보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거쳐지지 않은 채로 남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그 스피커
또 싸게 판다고 그래서 예산의 전부를 다 거기다 쏟아부은 그런 경우는 그 스피커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스피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게 된다는 거. 사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은 이 조합의 소리들은 각자 다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고, 제가 아는 음악들을 아주 잘 들려줬습니다. 여기 조합의 개수가 총 4개가 나오는데 어느 걸 조합을 해도 굉장히 좋았던,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내가 앰프와 스피커의 조합을 생각하려고 한다, 그럴 때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그런 조합들이라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 얘기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들이라서 좀 힘이 들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 조합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